제가 읽어드리는 사연은 사후세계예요. 오, 사후세계. 재밌겠는데? 미미님은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으세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그런 생각은 많이 해요.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 정말 유명한 셀럽의 강아지로 태어나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 개팔자가 상팔자다? 네, 워낙 유명한 연예인분이 키우시는 강아지들 사람이 사는 집보다 큰 집에서 생활하고 네, 그쵸. 전문 관리사가 따로 있고 네. 산책해주는 사람 따로 있고 한 것처럼 나중에는 이제 일 안 하고 지금 열심히 일하니까 다음 생에는 편안하게 그럴 수 있죠. 똥 싸면 치워주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하는 삶을 좀 살고 싶다. 환생은 믿으시는구나. 네.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뭘로 태어나실래요? 전 지금도 다시 태어났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무언가였는데 네. 기억은 없어. 네. 근데 나는 지금 나로 살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갑자기 눈을 딱 감았는데 떴는데 다음 생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저요? 다시 태어나면요? 저 카피바라요. 제니가 좋아해서? 아니요, 귀엽잖아요. 그런 정도까지 생각 안 하세요. 네. 갱진이 형. 네. 우리 그 사후세계 제가 바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재밌겠다. 네, 사후세계. 권두령님 사연입니다. 제가 5살 때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어요. 알 수 없는 고열로 사경을 한번 헤맸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여 기억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가족들 말로는 제가 숨을 안 쉬니 흉부 압박을 하는 둥 별의별 짓을 다 했대요. 그러고 있을 때 저는 어디선가 눈을 떴어요. 아가, 이제 갈 때 됐다. 눈을 뜨자 저를 반기는 건 까만 옷을 입은 웬 아저씨 3명이었죠. 그때는 워낙 어릴 때라 저승사자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저승사자는 작은 제 손을 잡더니 어디론가 끌고 갔습니다. 저 어디 가요? 아가, 걱정 말거라. 아픈 거 아니니까. 막 저승사자의 손을 잡고 도착한 곳은 어느 한 나루토였어요. 잔잔한 강물을 끼고 만들어진 허름한 나루토였죠. 그런데 나루토 앞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어떤 노인이 줄 선 사람에게 무언가 나눠주고 있었어요. 무슨 종이 같은 거였는데 일종의 티켓 같아 보였죠. 줄 서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나이가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습니다. 꼬마야, 너에게 줄 편은 없으니 너는 저쪽으로 가거라.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건만 노인은 제게 표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따로 빠져 저승사자와 함께 이동했어요. 한편 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둘 미리 정박해 있던 작은 나무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는 무리에서 벗어나 강가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제가 다가가자마자 강가에 돌다리가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아가야, 이 돌다리를 따라 쭉 가거라. 알겠지? 저는 아저씨가 말하는 대로 고분고분 하나씩 돌다리를 따라 강을 건넜어요. 얼마나 갔을까? 총총 돌다리를 따라 건너가고 있는데 뾰족한 얼음벽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송곳처럼 날카로워 살짝만 닿아도 베일 것만 같았어요. 여기서부터는 어쩌지? 라는 생각에 무심코 뒤를 돌아봤습니다. 돌아보지 말걸 금방 후회하고 말았어요. 저 멀리 사람들을 실은 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물밑에서 저를 가로막은 뾰족한 고드름 같은 것들이 마구 솟아나 사람들을 난도하기 시작했어요. 얼음에 팔다리를 관통당하는 사람, 얼음에 둘러싸여 꺼내달라 소리치는 사람, 재난영화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뒤따라오던 저승사자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는데 아저씨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는 듯 고갯짓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 겁에 질린 저도 어떻게든 이 자리를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가로막힌 얼음바닥에 발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제가 발을 딛는 곳마다 얼음이 사르륵 녹더니 돌다리가 솟아나왔어요. 마치 저를 반대편으로 인도하는 것 같았죠. 또 얼마나 걸었는지 모를 정도로 걷자 드디어 강물의 끝이 보였어요. 다시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의문의 할아버지가 나타나 저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허허, 잘못 왔구만 그래. 할아버지를 지나치니 보이는 건 강물이 아니라 넓게 퍼진 갯벌이었어요. 얼마나 넓으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갯벌에 발을 디디니까 신기하게도 갯벌은 모래사장처럼 고운 모래로 변해 절 지탱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을 건널 때처럼 무사히 갯벌을 걸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갯벌을 걸어가다 보니 갯벌에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건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갯벌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의 손과 몸통이었어요. 살려줘! 저마다 자신을 건져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발버둥 치면 칠수록 사람들은 점점 늪처럼 갯벌에 빨려 들어갔어요. 저는 그 모습에 혹시나 내 발목을 잡을까 무서워 무작정 뛰어갔습니다. 다음 제가 마주한 지역은 바로 용암지대였어요. 어디서 금방 화산이 폭발했나 싶을 정도로 걸쭉한 용암이 사방천지 들끓고 있었어요. 아저씨, 여기 너무 뜨거워요. 꼬마야, 괜찮단다. 여기까지 잘 견뎠다. 저승사자 아저씨의 말에 저는 용기를 내 다시 용암지대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발을 내밀 때마다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것만 같던 용암은 라이터 불꽃처럼 초라해졌어요. 그렇게 무사히 용암지대를 지나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지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엉거주춤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는데 눈앞에 백금으로 이루어진 성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성에는 어떤 무섭게 생긴 분이 왕이 쓸 법한 모자와 옷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애기야,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꽃밭으로 돌아가거라. 이 말을 끝으로 왕으로 추정되는 남자는 검지를 들어 저를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믿기 힘들지만 손가락이 점점 커지며 제게 다가왔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그 손가락을 향해 고사리 같은 손을 뻗었어요. 손가락으로 잡는 순간 시야가 하얘지더니 성은 온데간데 없고 남자가 말했듯 온 주변이 꽃동산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사람이 꽃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듯 저도 꽃냄새에 취해 여기저기 피어난 꽃을 구경하며 막 돌아다녔어요. 어린아이였던 전 아주 즐거웠죠. 그러다 어떤 꽃인지 잘 기억나지 않았지만 가시가 달린 꽃 덤불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아름다운 꽃엔 가시가 있다고 하죠. 꽃냄새에 심취해 그만 전 꽃이 품고 있던 가시에 인중을 찔리고 말았어요. 그때 그 순간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제가 숨을 쉬지 않자 주변에 있던 가족들 모두 포기를 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의사들도 슬슬 시계를 보며 사망 판정을 내리려던 순간이었어요.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 할머니가 갑자기 품에서 대바늘을 꺼내 누워있던 제 인중에 딱 꽂았대요. 제가 꽃밭에서 가시에 찔렸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할머니가 바늘을 꽂는 순간 놀랍게도 제가 기침을 쾌쾌하면서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당시가 5살임에도 이 모든 일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무당이 되고서야 마지막에 성에서 만난 인물이 염라대왕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거기서 죽다 살아난 것도 이렇게 오늘날 무당이 된 것도 다 운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명을 믿으세요? 운명이 정해져 있으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끝이 정해져 있으면 내가 뭘 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운명을 못 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운명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걸 약간 개척해 나가야 내가 사는 데가 좀 더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뭔가 운명이 정해져 있다거나 이건 운명이야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미미님 얘기 들어보니까 또 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거라고 하면은 내가 열심히 사는 것까지 다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라고 하면 뭔 말인지 기적이 일어난 것도 운명 중에 하나였네. 네, 다 그 시나리오에 있는 거라면 지금 이 생각도 사실 운명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드네요. 운명이 정해져 있다와 네. 정해져 있지 않다와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냥 즐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사실 이거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약간 좀 되게 재미없게 만드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할머니가 그때 대바늘로 이렇게 탁콕 찔렀잖아요. 네. 그건 왜 찔렀을까요? 인중이 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라고 해서 그래요? 완전 막 조선시대 막 허준 막 나왔던 그 시절 것도 보면은 이런 대바늘 같은 걸로 죽은 사람의 인중을 찍으면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마지막에 그걸 띵 하고 떠올려 이렇게 와, 찔러본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할머님들 오. 같은 경우에는 침 그러니까요. 들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래도 되게 잘 찔렀네. 네. 이것도 운명이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봉인 대단하다. 해제 푹! 그러면서 아! 하면서 이런 할머니! 이러면서. 졸라 아파. 원래 그 소리 내면서 일어나야 되지. 네. 자, 아무튼 저희가 또 이렇게 읽어봤는데 사연을 정말 인생이란 어떻게 보면은 초라할지 모르겠지만 또 한 사람에게는 대서사시잖아요. 네. 그죠. 무속인이 된 것도 자기만의 이제 대서사시인데 좋으면 좋은 거고 본인만의 운명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살아간다는데 좀 부럽긴 하네요. 스토리가. 네.
약간 사명감도 생길 것 같아요. 무속인에 네. 대한. 왜냐면 이분은 어렸을 때 봤잖아요. 그죠. 사후세계를. 네. 뭐 그것이 진짜든 가짜든지 간에 사후세계를 받고 자신의 운명이 무당이 됐던 거고 그럼 그 무당에 대한 사명을 잘 해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사연을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평소에 저희가 접하기 힘든 직업군이라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직업군 때문에 더 재밌다기보다는 네. 미미님에 대한 에너지로 인해서 네.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건 많이 직업군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텐션. 같고. 네. 뱅진이 형 오늘 녹화 어땠나요? 한 수 배웠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미미니 오늘 출연해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시봉 언니의 오랜 팬으로서 아. 항상 이렇게 라디오를 집에서 화장하면서 막 매일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출연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순간이어서 진짜 너무나 영광스럽고 또 이렇게 카노님, 뱅진님 또 실물 봤는데 또 실물도 너무 멋있으시고 두 분 활동 열심히 하는 모습도 계속해서 제가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미미님이 오늘 출연을 위해 이따가 생방송이 있어서 녹화 끝나면 바로 가야 할 정도로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신 거예요, 와. 지금. 네.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고, 그럼 미미님 마지막으로 우리 공포라디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시원의 공포라디오를 시청해주시고 또 열심히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봉 언니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고스트헌터 분들도 너무나 멋지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항상 많은 애정과 사랑과 행복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들까지도 항상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진짜 말씀을 너무 시원하고 에너지 있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여러분들 무서운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무서운 경험을 하셨거나 알고 계신다면 바로 여기 위에 보이시죠? 이메일 주소가 보이실 거예요. 이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팬카페 또는 디스코드에 남길 수 있으니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